낙태법 개정 관련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프로라이프 측에선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낙태법 개정 입법 예고안이 아기들과 여성을 망치는 계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헌혈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점차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독 대안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임신 14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나오면서 낙태법 개정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정된 순간부터가 생명이라고 주장해오던 프로라이프 측에선 먼저 난 자가 나중에 나오는 자를 판단해 죽이는 것이라며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K프로라이프 송혜정 대표를 만나 관련 얘기 들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태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지난 7일 만난 송혜정 대표는 매우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송 대표는 낙태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낙태 문제는 너무 많은 거짓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 속에 이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우선 낙태와 관련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것부터가 그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태아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출발점은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태아를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항상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의 일부고 그것이 되어야지만이 내 의사결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의 일부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여자의 그 기본권이다. 여성의 권리다. 낙태는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주장도 사실상 큰 거짓말 중 하나라고 송 대표는 주장합니다. 왜 낙태를 하냐면 내 그 배우자나 또는 내 어떤 그 성관계 파트너 또는 그 남자의 부모 또는 여자의 부모 타인들이 낙태를 권유하거나 강요를 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2017년도 대한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1년에 110만 건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3,000명이 낙태당합니다. 2018년도에 5만 명이라고 했을 때도 의료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음성적인 것까지 다 합치면 최소 50만 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송 대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번 정부의 형법 개정안은 더욱 여성에게 낙태를 권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14주까지의 그 임의 낙태를 허용한다는 거는 사실 전면 낙태 허용과 똑같아요. 24주 이내에 낙태를 가능하게 하면서 그 사회 경제적인 사유를 넣었잖아요.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돼. 이 모든 것을 다 태아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실제적으로는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소리가 똑같거든요. 송 대표는 특히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이 시대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못 모르는 애들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 임신에 대한 불안과 그 낙태가 재고 낙태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때 이 그 뭐라 그럴까 일종의 그 처벌이 있을 때 겁이 나서라도 안 해요. 근데 아무런 경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성은 즐거운 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즐거운 걸 얼마나 해보고 싶겠어요. 이 낙태죄를 폐지한다 또는 낙태를 허용하는 이것은 여성 불임 정책과 똑같아. 불임 여성 만드는 거다 이거는. 송 대표는 세상에 이목이 집중돼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생명 존중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높일 때라고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소리 내지 않으면 누가 빛을 밝혀요? 세상은 어차피 어두워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소리를 내면 저들이 소리를 내지 못해요. 입법 예고 의견을 받는 11월 16일까지, 이번 낙태 관련 법안이 어떻게든 입법이 돼야 하는 12월 31일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생명을 살리자는 빛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임신 14주까지의 임의 낙태, 24주까지의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형법 개정안은 태아와 여성 모두를 망치는 계약이란 주장이 거셉니다. 23개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
또한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수준이다. 개선 입법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단체는 자연유산 유도제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은 충격적이라며 청소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가 청소년들을 프리섹스, 프리낙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4주 이내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계약법을 당장 철회할 것,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죠.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최근엔 헌혈 신청이 급감해 혈액 보유량이 적정량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전년 대비 헌혈자가 14만 5,642명이 줄었습니다.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인 5일분에 못 미치는 4.11분까지 떨어져 혈액 수급 위기 단계 중 관심 단계에 해당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3.31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혈액형별 적혈구 제제 보유량은 O형이 3일분으로 가장 적고 A형이 4.81분, B형이 4.31분, AB형이 4.41분으로 전체적으로 적정 보유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 예약돼 있던 1만 4천여 명이 헌혈을 취소했습니다. 혈액관리본부는 현재 적정 혈액 보유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헌혈자 수를 약 5,5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부족한 혈액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헌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분당 지구촌교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헌혈 동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차 캠페인에서는 최성은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회 교역자들과 복지재단 직원 약 200명이 참석했고 2차에는 교회 젊은이 목장센터, 안수집사회, 권사회 등 소속 교인 1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꾸준히 헌혈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노원구 주한교회 표세철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헌혈을 600회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앙예담학교에서도 최근 학생 7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학교는 지속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자 혈액원과 MOU를 체결해 2달에 한 번씩 헌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도 이번 여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보혈로 저희를 이제 값없이 사신 것처럼 저희도 피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사람 도움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장을 기증하기 3년 전에 결핵성 늑막염으로 과로를 해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아팠을 때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다. 남 돕기는커녕. 그러니까 건강할 때 얼른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지. 한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매일 2차례 체혈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한 달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람은 헌혈을 제한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기독 대안교육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 기독교 대안교육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기독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기독교 대안학교 연합회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는 최근 다음 세대 기독교 대안교육이 답이다를 주제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일반 교육은 비대면으로 인해서 인격적 정서적 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기독교 대안교육에서는 인격적인 교육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날에는 박상진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이 교회, 가정, 학교, 삼위일체가 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의 원인이 뭐냐? 학교예요, 학교. 학교에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또
반성경적인 그러한 내용 이런 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과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해답은 기독교 대안교육이다. 박 소장은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 대안교육이 진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도구가 아닌 교육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느냐의 문제. 사랑할 수 있어요. 인격적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도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면서 대안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어 기독교 대안교육이 공교육 회복을 위한 역할 모델이 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교육도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모델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야 되거든요.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요, 야, 교육이 이럴 수가 있구나. 아이들이 방학이 싫다는 거예요. 예? 학교를 나가고 싶어하고 선생님과 만나고 싶어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교육이 이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를 저는 이 일반 학교에 공교육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자율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 교회는 지난 6일 임원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해 방역당국이 예배당에 회집하는 교인의 숫자를 20명, 50명 등으로 정한 것에 근거를 모르겠다며 오는 18일 주일부터 모든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이달 11일 세계 소녀의 날을 맞아 태국 소녀들을 위한 치얼업 걸스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챌린지송 너니까 너답게에 맞춰 안무를 따라한 영상을 개인 SNS 계정에 해시태그를 포함해 업로드해 참여가 가능하며 게시물 1개당 1,000원이 기부돼 태국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건축 및 위생교육에 사용됩니다.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과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침묵으로 드리는 온라인 기후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긴 장마와 태풍, 산불 등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생명을 위해 침묵 기도하는 자리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살림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경주시에 거주하는 시각, 청각장애인 200여 명에게 스마트 보조기기를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스마트 안심 넥밴드와 스마트 안심 지팡이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경적 등의 고음이나 장애물들을 진동으로 알려줘 시청각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